아무튼 얘는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랑 완벽하게 똑같고 이렇게 묻는 것만 다르다. 그냥 그러면 상황은 완벽하게 똑같다는 거잖아 이거. 그러면 봐 이렇게 어쨌거나 이제 주어져 있는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이 좀 길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만족하는 함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쟤를 만족하는 함수 집합. 이렇게 찾으면 이런 필터링 조건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얘까지 해서 얘 한 개로 결정된다 함수가. 이렇게. 근데 그 늘상 얘기하지만 이게 평가원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내가 말했던 저 박스 조건 문제의 어떤 해결 구조가 이렇게 막 정확하게 명쾌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 그냥 교육청 문제 그런 거 보면 이제 교육청 문제나 이제 사설 문제의 완성도를 알 수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난 어쨌거나 최종적으로 너네가 봐야 되는 시험은 수능 시험인 거잖아. 그럼 기준은 평가원에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교육청 문제를 연습한다고 하더라도 그 원칙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연습을 한다. 다만 거기서 이제 교육청 문제에서 뭔가 순서가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된다. 됐지? 여기서 이제 내가 막 6청이 이런다고 해서 교육청 문제를 아예 막 배제하거나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 그럼 교육청 문제는 아예 버리면 되나요? 이런 극단적인 사고 좀 하지 말고 제발. 연습할 게 없잖아. 교육청 모의고사 말고. 그럼 저렇게 한다 이거야. 그러면 아무튼 저 전체 집합을 보면 어쨌거나 정보들이 꽤 많아. 그러면 하나씩 보면 저 어디서 fx는 4차 함수라 그랬고, 그 다음에 gx는 절대값 fx 빼기 t라는 함수로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존재하는 서로 다른 실수 k의 개수를 ht라고 하겠대.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함수들도 여러 개 나오고 지금 문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하잖아. 그러면 저 결정 조건에 대한 생각은 해놓고 가면 된다 이거야. 아니 어지럽지 않아? 난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가? 난 어지러워 저런 거 보면. 응? 너네는 나보다 머리가 좋은 거잖아 그러면. 응? 안 어지러워? 안 어지러운 거잖아. 그럼 잘 봐. 그 문제가 지금 이런 거 아닌가? fx가 결정되면, 즉 fx랑 t가 결정되면 gx가 결정되고, gx가 결정되면 그때 ht가 결정된다.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 있는 저 t라는 건 어쨌거나 위치상 어디 있어도 상관없긴 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fx가 결정이 되어야 어쨌거나 gx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ht가 결정되는 거고. 그럼 그렇다 이거야. 그러면 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fx 같은 함수를 가정해서 주어진 조건을 해석하면 되겠다. 저렇게 갈피를 잡는 거야. fx를. 그럼 잘 봐. 나는 얘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돼. 모르잖아 저거 뭔지. 그러면 저걸 알아내기 위해서 fx가 꼭 4차 함수여야 될 필요는 없잖아. 저런 걸로 가정해보자. 이렇게.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자 봐. 저기 절대값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쨌거나 뭐 그 x축 아래에 있는 영역까지 포함하는 함수를 가정해본 거야. 그냥. 얘로 가정을 했어. 이렇게. 그러면 fx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제 gx는 t값, 그러면 이제 후속 주자로 이렇게 되겠지. 가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t값을 가정하면 gx에 대해서 알 수 있겠다 이거야. 그러면
거잖아. 이거. 맞잖아? 그러면 이렇게 보자. 되었어? t값을 0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런 거야. t값을 0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t값을 0이라고 가정하면 저 gx가 절대값이 얘잖아. 맞잖아. t값이 0이면 gx는 절대값 fx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gx는 이렇게 된다 이거야. 됐지? 그러고 나서 이제 저 극한이 존재하는 k가 몇 개냐 이런 거야. 그럼 생각해봐 이제. 여기가 빼기 1이고 여기가 1이잖아 이렇게. 맞지? 그럼 잘 생각해봐. 저 k가 이런 곳이나 이런 곳이나 이런 곳이면 존재하지 않겠다 정도는 보이지? 안 보여? 여기 2인 곳을 가정해봐. 예를 들어서 k가 2인 경우를 조사해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x가 2. 그럼 잘 봐. 여기는 그냥 이게 gx가 절대값 fx인데 어차피 여기 양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gx는 그냥 fx지. 그 다음 빼기 이렇게 될 거잖아. 얘가 존재할 거냐 말 거냐 이거잖아. 존재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당연히. 저게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달라질 거잖아 이제 부호가 반대로. 그러면 저기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알았다. 그러면 저긴 존재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지. 저기는 잘 봐. 여기 이런 곳을 조사했을 때 달라진 이유가 뭔데?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달라진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생각을 해보면 저 플러스 마이너스로 달라져도 저거 0이잖아. 미분계수가 0이잖아 저거. 그러니까 이게 절대값이 풀리면 얘 미분계수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여기서는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지. 맞잖아. 그러면 난 이제 어디 조사해보면 되는데? 이런 데 조사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1. 그러면 이제 K가 1인 경우를 조사해본다 이거야. 근데 얘는 어차피 0이야. 맞지? 그러면 자 봐. 이제 얘는 1보다 클 때 작을 때 얘 부호가 달라져. 아 이거 존재한다. 이제 문제 핵심 다 찾았는데. 저거 존재하는 순간이 언젠지 나 알았잖아. 언젠데? 극값이 그러니까 극값의 x의 좌표. 맞지? 그 다음은 그 소위 너네 말대로 꺾여 올라가는 지점. 그럼 이제 다 구했잖아? 그럼 이제 4차 함수 이제 가정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봐봐. 그러면 잘 생각해봐. 얘가 결국 얘가 x축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됐지? 얘가 x축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얘는 꺾이는 지점이 없어지지? 이제 HT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얘가 존재하는 상황이 한 개밖에 없지. 언제까지? x축이 여기 올라오는 순간까지. 그 다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몇 개 되는 건데? 3개 되는 거지. 그럼 그 다음은 계속 3개지? 그럼 얘는 한 군데서 불연속이지. 어느 순간? 저 그래프가 꺾이기 시작하는 순간에 불연속점이 되잖아. 얘가 오래? 저 몇 군데서 불연속이래? 2군데서 불연속이래? 그러면 그래프를 하나 추측하면 이런 거 추측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저 t값 2군데서 불연속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잘 봐. 이런 조사들을 하게 되면 이 추측을 하는 데 있어서 쉬워진다고. 이렇게 추측 안 할 거야. 물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불연속 된다는 거 조사할 수 있잖아. 그러면 한번 이런 조사를 다시 한번 했다고 해도 일로 오겠지. 다시 오게 된다니까. 그러면
여기가 얼마라는 거야? 여기가 빼기 60이고 여기가 4라는 거잖아, 이렇게. 그리고 문제에서 뭐래? 저기. F2가 4래. 그리고 저 4보다 클 때 저 가족관에서 저 극한값이 5래. 그러면 이런 거잖아, 이렇게. t값이 이렇게 있었다고 쳤을 때 잘 봐. 여기 존재하는 거지. 극한값이.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총 몇 개야? 5개. 맞지? 가족관? 5개 존재하는 거 맞잖아, 극한값이. 그러면 여기 4, 여기 빼기 60 맞다. 그 다음 저 F2가 4라 그랬으니까 2의 위치는 여기 또는 여기야. 이렇게. 근데 F'2가 뭐래? 양수래. 너다. 이렇게. 다 찾았잖아. 이제 함수 계산만 하면 된대. 근데 이게 내가 실제로 계산해봤거든. 계산해보니까 얘는 비율 관계를 안 쓰면 계산이 좀 복잡해지긴 하더라고. 그래서 교육청 문제라서 그래, 이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 2잖아.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할까?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해봐. 이렇게. 그러면 fx 플러스 60. 너가 x 빼기 알파 제곱. 이렇게. 그러면 저런 조건이 하나 있고, 맞지? 그 다음에 아니다. 이런 두 개의 조건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저 두 개 가지고 계산하면 돼. 알파, 베타 관계식을 이용해서. 문자 두 개씩 두 개니까. 근데 저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조금 계산이 조잡하긴 해, 저렇게 계산하면. 근데 계산하면 된다, 그냥. 근데 이제 뭐 만약에 알게 되면 여기서 뭘 알게 되더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계산했던 게 있어. 맞아. 이게 여기서 계산한 결과가 베타 빼기 알파가 4루트 2 뭐 이런 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다. 2 빼기 알파 2 빼기 베타 얘가 8 뭐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맞나? 맞아. 저 두 개를 계산하면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이렇게. 이때 얘네 둘을 연립해서 풀면 되긴 해. 근데 교육청 문제니까 이렇게 했을 때 베타 빼기 알파가 4루트 2잖아. 그래서 이거지. 대칭이잖아요, 저거. 맞지? 여기가 2루트 2라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러면 너네 알고 있지, 이거? 몇 대 몇이야, 이거? 1대 루트 2. 그럼 얘가 4야? 그러면 여기가 2니까 여기가 빼기 2고 여기 빼기 6이고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면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해지긴 한다. 근데 이건 교육청 문제라서 그런 거야. 평가원 문제는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긴 해. 그러니까 그냥 이거 계산하면 되긴 한다. 그치? 그러니까 결국 근데 여기서 내가 얘기하잖아. 문제 핵심은 얘가 아니잖아. 근데 여기까지 알아내는 게 핵심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핵심을 알아내는 데 있어서는 교육청이고 뭐고 간에 그냥 이 조사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 문제의 핵심을 내가 알아내는 건 2차 함수로 다 알아냈지. 그럼 마지막에 4차 함수 도입해서 계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이게 내가 말하는 이거야. 아무튼 최근에는 선생님이 추론 이렇게 얘기 안 하니까 발견적 과정. 나도 따라 써야지, 제자니까. 그 발견적 추론 말고 발견적 과정.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라떼는 그 평가원 공식 문서에 보면 발견적 추론, 연역적 추론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 실제로 문서에. 근데 최근에는 발견적 추론, 연역적 추론 안 나눠져 있어. 그냥 추론 능력 해서 그냥 발견적 추론에 대한 워딩 자체가 사라져 있어. 그러니까 그게 보면 아무튼 저 발견적, 그러니까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어쨌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제약 조건들이 필요하긴 하다 이거지,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단어를 쓰는 거를 이렇게 좀 조심하고 있다. 아무튼 그런 거야. 됐지? 그 다음 넘어가서 얘는
평가원 문제를 간단하게 숫자를 좀 바꾼 정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무튼 저 순서상에 대해서 아무튼 뭐 이렇게 지금은 뭐 최소값 이렇게 물은 건데, 그럼 어쨌거나 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상 A, B가 한 개가 아니다 이거지. 여러 개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냥 언제나 출발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손에 힘이 없나? 몸이 고장 났나 본데. 아무튼 이렇게 조사 시작 됐지? 근데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거부터 조사를 해보겠다라는 어떤 뚜렷한 기준점이 만약에 없으면 쟤부터 조사해보면 된다 이거고, 꼭 얘부터 조사할 필요 없이 뭐 저는 여기부터 조사를 해볼 거예요, 아니면 뭐 저는 뭐 여기부터 조사를 해볼게요 이렇게. 근데 저 시작점은 다를 수도 있다 이거야. 문제에 주어진 상황과 조건을 보고 나는 이거부터 조사해 봐야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저건.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이런 거부터 조사를 해봐라 이런 거야. 근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저거를 이제 간단하게 그래프를 스케치를 하고 해보면 다른 경우부터 조사를 하게 돼 있긴 해. 그럼 보면 일단 어쨌거나 저 교점 개수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 그럼 fx 그래프를 그려야 되지. 그럼 저 왼쪽에 있는 3차 함수는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가? 마이너스 1이랑 맞지? 마이너스 1이면 얼마지? 7 6 뭐? 얼마야? 5야? 그 다음에 2 넣으면 얼마지? 5인가?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 다음 쟤래 이렇게. 그러면 쟤는 저 아래쪽에 있는 함수는 2,9를 지나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난 이런 함수를 하나 가정해 보고 싶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지. 만약에 저기서 이제 B값이 1인 경우를 가정하게 되면 여기서 그냥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지 이렇게. 저런 건 안 해보고 싶지 않나? 해봐도 된다 이거야 내 말은. 반드시 안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럼 이런 경우를 한번 해봤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을 해보겠다 이거 아니야? 예를 들면 저런 상황을 해봐. 그러면 여기 뭐야? 여기 왜 5야? 이렇게. 그러면 이잖아. 그럼 나는 B값을 가정해보면 되겠다. 그럼 B값을 가정하면 4쯤 가정해봐. 왜 4를 가정했나요? 그냥 대칭 쭉 편하게 계산하려고. 그러면 얘를 4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는 3일 거냐? 이렇게. 그러면 봐봐. 이렇게 됐을 때 A 값은 얘가 결정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저때 A 값은 얼마야? 3 얘가 5인가? 이렇게? 그럼 얼마지? A는 4 이렇게 되나? 이렇게 주어진 상황을 만족하는 함수는 저렇게야. 내가 그린 함수를 만족하는 A, B는. 그러면 저런 게 이때 그 함수값과 우극한과 좌극한을 더했을 때 9가 되는 상황이, 근데 한 개만 있어야 된대. 저러면 저거 9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하나의 추론 결과를 얻었지.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너 내려와야겠다. 그러면 이제 수정 이렇게 하는 거지. 저런 거 가정해봐야지. 이렇게. 그러면 이런 거 가정해볼 거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나는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랑 가지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저기 교점 몇 개지? 3개 맞나? 하나, 둘, 셋, 넷. 4개인가? 4개? 얘는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안 된다, 저긴. 그 다음, 여기 몇 개지? 3개야? 얘 몇 개지? 1개. 얘 몇 개지? 5개야? 그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저거 말고는 되는 거 없지. 9가 되는 거. 찾았지.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잖아. 그러면 내가 찾은 건 이런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B값을 가정해 놓고 어디 가서 이 극소값 쟤는 얼마지? 이 얼마였지? 1 넣으면 얼마였어? 마이너스 3이야? 저런 A, B 순서쌍들을 찾아.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값을 찾을 수 있어. 이제부터는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을 이렇게 찾았잖아. 이렇게. 물론 이제 여기서 이럴 수 있지. 얘를 더 아래쪽으로 내리면 어떻게 될까? 검증해보면 이때부터는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어렵지 않게. 왜냐면 얘가 내려가잖아. 그럼 여기 위에서는 되는 게 없었지 아예. 그럼 여기 밑에서 돼야 되는데 안 되지. 그러니까 저 답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발견을 하는 순간 나머지가 안 된다는 정당화를 하는 건 되게 쉬워져. 왜냐면 이게 사람 심리가 그래. 답이 되는 상황을 내가 알았잖아. 그럼 나머지가 안 되는 걸 검증하는 건 생각보다 되게 쉽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B값을 가정해서 극소값이 빼기 3이 되는 걸 해봐라. 그러면 B값이 4인 경우 해보고 뭐 예를 들면 6인 경우 해보고 뭐 이렇게 해봐. 이렇게. 그러면 B값을 키워갈 때 A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해보면 되거든. 그 최소값 찾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주어진 순서쌍을 찾으면 된다. 됐지? 아무튼 이거 그 금토반에서 풀렸을 때도 애들 대부분 다 틀리던데 이걸.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 문제를. 이게 쉽게 생각해봐 그냥. 아무리 뭐 육청이 문제든 뭐 사설 문제든 뭐든 간에 내신 문제든 그냥 교과서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라고 해봐 그냥. 지금 문제가 이렇게 써.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그럼 당연히 내가 알고 있는 최대 최소라는 건 닫힌 구간이면 구간의 양끝값과 극대 극소 중에서 최대 최소를 찾는다 이거잖아. 그러면 저 H'X를 구하면 Z까지는 알 수 있어? 저 뒤에 거는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한다면 정적분의 기본 성질을 써봐라. 그럼 쉽게 보이지. 아니면 차라리 라지 G를 도입해서 미분을 하든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나는 얘가 0되는 X값, 즉 그 값에 대한 조사는 필수다 이거야. 그럴 거 아니야? 그 값에 대한 조사는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저 fx랑 gx가 보이지 이렇게. 그러면 언제나 저 두 가지 상황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자 계속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저거? 그럼 너가 골라봐.
저 위에 걸로 할래? 밑에 걸로 할래? 너가 고르면 어떤 거 할 거야? 위에 걸로 할 거야? 밑에 걸로 할 거야? 위에 거? 진짜로? 아니. 왜 말 바꿔? 아닌 것 같은 뉘앙스를 내가 풍겨서? 난 밑에 걸로 해볼 거야. 아니 왜냐면 저 위에 걸로 하게 되면 저 kx가 붙어 있잖아. 그러면 저 h'(x) 함수가 결정이 안 될 거냐. 그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 정도 생각은 해야지.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 거야. 그러면 잘 봐. 지금 f'x가 k인 건 구할 수 없어. 저 k가 변수잖아. 맞잖아. 그러면 근데 저 gx가 반드시 지나는 점은 있지. 그건 뭔데? 원점이잖아. 근데 fx가 원점을 지나지. 그러면 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 두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해 본다. 이런 거야.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잘 안 되지. 그러면 이렇게 다시 수정하면 된다 이거야, 설계를.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데스 게임 이런 게 아니잖아. 저거 선택했으면 안 되면 난 죽어. 뭐 이런 게 아니잖아. 저거 선택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저렇게 한번 위치 관계를 다시 보자. 수정하면 되잖아. 이게 수정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 추측, 수정, 조사, 수정 이렇게 하면 해도 시간 남는다니까? 안 남던데요. 내가 남는다잖아. 내가 푸는데 남는다고. 40분 정도가 남는다고. 그럼 잘 봐. 저렇게 한다고 쳐봐. 그럼 나는 잡아. 언제든 원점에서 fx에 그은 접선을 구할 그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 여차하면.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니까. 너네 이렇게 잘 그리잖아, 이렇게 또. 오케이. 저런 생각 안 들어. 아니 이게 0, 3, 4이잖아. 그리고 마침 알파 빼기 베타가 2라 그랬잖아. 저런 생각 안 들어? 저게 접선의 상황이라고 가정해봐. 그러면 이 교점에서는 그 값을 안 갖지. 저게 부호 안 변하잖아. 그러면 반드시 저게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단 말이야. 그럼 부호 변하는 게 두 개인데 지금?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라. 어디 가서? 뭐지? 빼기 3x인가? 뭐였지? 2였나? 답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잠깐. 어려운 생각한 거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반대야. 너네가 자꾸 어려운 생각을 한다니까. 두 함수가 나타났어. 응? h'x가 0 되는 거 찾아야 돼. 그럼 나는 얘네 둘의 교점을 봐야 되잖아. 그럼 나는 언제나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이렇게. 너로 볼 거야. 이렇게. 그럼 나는 일단 얘를 채택해 보겠다 이거지. 지금은. 왜? 저 둘의 위치 관계를 쉽게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어떻게 하나요? 모르지 나도. 근데 이런 거야. 그러니까 왜 얘를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했을 때는 저 곡선의 함수가 문자를 가지고 있잖아 지금. 근데 나는 저 0 되는 거랑 부호 변하는 거 막 이런 거 관찰해야 되잖아. 그러면 저게 k만큼 평행이동의 함수가 아니라 kx가 붙어 있잖아. 그리고 저 밑에 있는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로 생각을 하면 저 곡선은 고정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고 직선의 위치가 변한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건가? 순간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저 F'X가 K가 되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접선을 먼저 그어놓고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 곡선과 직선을. 위치 관계를 파악할 때. 근데 F'X가 K가 되는 건 지금 생각할 수 없지, 당연히. 맞잖아. 그러면 어떤 다른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혹시 GX가 항상 지나는 점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냐? 잠깐만. FX도 원점 지나잖아. 그러면 저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로 파악을 하면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스케치를 해봤어. 그러니까 나는 어쨌거나 여차하면 이런 생각이야.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보이면 얘로 도망갈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하는 설계가 항상 정답이라고 자신 못 하잖아, 나도. 그러면 틀린 적 있나요? 없지. 없는데, 하는 거라고.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상황을 봤어. 잠깐만. 혹시 얘인가? 이렇게. 이제 내려왔어. 그러면 저게 답이잖아. 저렇게 풀면 이 문제 얼마 걸릴 것 같은데? 3분. 넉넉 잡아 3분이겠지? 이렇게. 다음 넘어가서. 자, 봐. 13번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처음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긴 해. 뭐야 이거. 이렇게 저 문제를 보고, 근데 뭔가 주어진 상황은 고1 수학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잖아. 맞잖아. 이렇게. 어쨌거나 나는 단서를 교과서에서 찾아야 되니까 저 최대 최소에 대해서 질문을 했잖아, 결국은. 저 넓이 함수를 찾아야 된다, 이런 거야.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볼 거야. 그러니까 너네도 스케치는 해볼 거냐, 이거 구할 때? 그러면 일단 처음엔 1사분면에 있다 그랬으니까 저렇게 하면 될 거잖아. 처음부터 그림 그릴 필요 있나? 없지 않아? 저 반지름은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처음에? 근데 그릴 수도 있지. 내가 이번 9월 22번에서도 얘기했잖아. 그림 왜 그려? 이렇게. 응? 그릴 수 있지. 발견적 과정을 위해서. 응? 그러면 얘 중심 A,A라고 하면 그게 될 거냐? 중심에서 저 직선까지의 거리랑 저 A랑 같다, 이렇게 하는 거냐? 그러면 얼마야? 이거 7A 여기 30 이렇게. 너가 A 이렇게. 그럼 A는 5거나 30이거나 이렇게 두 개 나오나? 이렇게? 맞아? 아니야? 이거 뭐야? 마이너스 30이 아니라 마이너스 60. 아, 60이야? 60. 내가 지금 숫자를 잘못 썼구나. 얘가 60이야. 이렇게. 5랑 30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맞아? 이렇게. 그러면 어쨌거나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일단 첫 번째 선택지가 생기지. 두 원 중에 저 반지름의 길이가 큰 원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두 개 생기는 거잖아, 실제로. 그러면 저 넓이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두 원 중에 일단 첫 번째, 저게 최대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서 반지름 길이가 30인 원을 채택한다. 됐지? 그러면 잘 봐. 여기서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봤잖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저 원, 그러면 이제 상황에 대한 스케치를 해보겠지? 여기가 R인가? 여기 어딘가 P가 있고, 막 수선 떨구면 여기 Q고 있고, R이 있고, 이렇게. 저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계산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느낌 안 들어? 맞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뭐지? 스케치를 영어로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림을 스케치 해보면 응? 너무 이상한데?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있다고 쳐. 이렇게. 그럼 이때 여기가 R이고 여기 어딘가 P가 있고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간단하게 스케치를 보면 여기 Q고 여기 R이고 저 넓이 이런 거야. 그럼 잘 봐. 나는 함수로 나타내야 되잖아. 그러면 저 좌표가 필요하겠지. 계산을 한다고 치면. 그러면 생각해봐. 얘 좌표를 A, B라고 둬. 그러면 이제 이 직선은 결정됐고 얘는 만약에 A, B로 두게 되면 A, B를 지나는 얘랑 수직한 직선을 찾고 교점 찾고 길이 얘랑 얘 길이야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쓴다고 쳐도 얘 길이를 구하려면 얘 좌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오이씨 이거 계산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 들지. 맞잖아.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잠깐. 이렇게. 자, 봐. 그 예시로 들었던 게 뭐 이런 거 아니야? 뭐더라? 이렇게. 최단 거리 구하세요. 이러면 저 구하잖아. 저게 같다 다르다의 사고가 있는 거라 그랬잖아 내가. 맞잖아. 그럼 이런 거 아니야? 얘는 교육과정상 구할 수 없지. 왜? 곡면의 길이라서. 그러면 얘를 그래서 전개도를 펼치면 잘 봐. 당연히 문제는 달라지잖아. 상황이 달라지잖아. 근데 이 길이는 여기서 평면 도형에서의 선분 길이로 치환했을 때 길이는 같다 이거야. 근데 수능에서 출제했던 건 뭐였다 그래서 같은 높이를 표현하는 방식은 달라져요 이렇게 된 거잖아. 저 어려운 사고라 그랬지. 그리고 그럼 잘 봐. 여기서 그냥 여기 꼭대기에서 가까워지면은 오르막이고 멀어지면 내리막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알게 되면 모른다고 그랬지. 그럼 이제 생각해봐라. 어쨌거나 나는 저 원과 접선의 위치 관계 문제 되는 거 아니야? 그런가? 잘 봐. 저 위치 관계는 달라졌지. 저 넓이를 나타내는 방식은 어떻게 된대? 같지.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럼 얘는 틀릴 수 있지, 너는. 틀릴 수 있다고, 이건. 이렇게 한다고 쳐봐, 이제. 이렇게 해봐. 그럼 얘는 뭐 될 건데? 그럼 첫 번째, 이제 A, B 관계식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 저 넓이는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2분의 1에 뭐 되는 거야, 이거? A고 B, 그러니까 A, 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저 관계식은 얼마야? A제곱 더하기 B 빼기 30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숫자가 너무 큰데요. 900 없어지잖아. 그러면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얼마야? 60b는 0 이렇게 되지 이거. 이렇게. 그럼 잘 봐. 이때도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거 최대값 구하면 되지. 넓이 제곱의 최대값을 구해서 루트 취하면 내가 최대값 구하는 거잖아. 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 이렇게 되면 이걸 루트 함수 나오잖아. 그건 수투에서 할 수 없는 함수잖아. 수투에서 미분할 수 없는 함수잖아, 무리 함수는. 그러니까 교육과정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저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잠깐만 이걸 무리 함수 나오는데 제곱하면 되나?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어차피 저게 양수,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해도 되나요? 되지. 왜냐면 얘가 양수잖아. 그러면 y는 x제곱 생각해봐. x값이 양수면 걔 증가함수가 같지. x의 값이랑 x제곱의 값이랑. x가 양수면 x랑 x제곱의 증가함수가 같잖아. 양수일 때는 그 이차함수가 뭐해서? 증가함수라서. 근데 뭐 그런 생각까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그러면 답이 간단하게 나와, 당연히. 그러면 잘 봐. 또 이번엔 이 문제는 이렇게 바꿔 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풀이를 공부하잖아. 그럼 득될 게 아무것도 없지. 내가 저 생각을 한 이유가 뭔데? 아니 나는 예전에 이런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옛날 기출문제가 사고의 입장에서 공부할 게 되게 많고 어렵고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진짜로 솔직하게 얘기하잖아. 내가 90년대, 2000년대 초반 수능 시험을 들어간다고 쳤을 땐 100점을 절대 100%까지는 그래도 너무 자신감이 없어 보이니까 99%의 확률로 100점 받을 자신이 없어. 1%의 희망은 남겨두자. 그러니까 그럼 잘 봐. 그때 얘기했잖아. 이 사고가 중요한 거라고. 같다 다르다. 뭐가 같고 뭐가 달라지나. 같다 다르다. 이 상황이 계산을 못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이 주어진 문제를 재구성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같은 상황의 문제로 재구성한다는 거야. 저거 쉬운 생각은 아니지 당연히. 됐지? 여기까지. 아무튼 A, B가 결정이 되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저 가나 조건을 통해서 문자 2개 결정하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일단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설계는 가조건에서 문자 하나 결정되고 나조건에서 문자 하나 결정되고 이런 거 아니겠어? 근데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너가 쌤도 몰라? 나도 몰라. 진짜로 아는 게 없다 그랬잖아. 나는 진짜로 아는 게 없어. 그러면 이게 얘가 뭘 말하는 조건인가가 모르겠잖아. 그러면 저런 거 가정해봐 그냥 이렇게. y는 2x가 있다 이거야. 이렇게. 그러면 모르겠어. 1, 2.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조사 시작하겠지? 어떻게 되지? 그러면 되잖아. 그럼 F2는 얼마 되는데? 4지? 성립한다 이거야. 그러면 저 양수 쪽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는 저거 성립하겠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합성함수 함수값이라는 게 여기 x가 있으면 어디서 여기 y값이 fx인데 여기가 다시 fx가 되고 다시 함수값 뜨잖아 이렇게. 그러면 그 함수값은 x보다 위쪽에 있는 게 맞지.
합성함수 함수값을 구해가는 게 저렇게 막 사다리 타고 이랬던 거 아니야 너네? 고1 때? 그러면 난 이제 이쪽으로 가서 조사해보겠지. 마이너스 1 안 되잖아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추측 하나 생기지 않나? 이러면 이런 상황이 보였잖아. 이렇게. 그러고 나서 발견적 검증을 해봐. 이렇게. 뭐 아무튼 fx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아까 봤듯이 여기 x가 이렇게 있으면 fx 어딘가 여기 있겠지? 그러면 뭐야? 애매하게 그려줬어. 이렇게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 있어. 그럼 다시 함수값을 찌면 여기 찍히잖아. 그럼 나는 의심하는 게 이런 거 아닌가? fx가 이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x값이 있으면 어디서 fx 여기 찍히지? 여기가 fx고 여기서의 함수값 뭐 얘는 내가 대충 그리긴 했다. 모르겠잖아. 그럼 다시 조사해봐. 이렇게. 맞나? 여기 x고 여기가 fx지. 그러면 xfx는 그래서 얘보다 작아지지. 그러면 발견적으로 검증하는 상황이 생겼지 이제. 그러면 제가 이런 상황이라고 나는 추측하고 발견적 정당화를 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내려가. 나 조금 저기서 뭐 할 거 없잖아. f'x의 최소값을 gt라고 했는데 gt가 최소. 그럼 근데 저거 생각해보면 저거 말하는 거 아니야? 쟤는? 아니 왜냐면 저 t 플러스 1이라는 구간이 어차피 저 극소값을 지나치는 구간이 생길 거냐. 그럼 저때 최소값 얘를 포함하는 어디서 저 대칭축을 포함하는 구간에선 저 2차 함수 최소값으로 가질 거냐. 그럼 그때 저 gt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건 얘의 최소값이 일단 필요 조건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돼야 된다는 거다. 그럼 얘를 구했어. 이렇게. 그러면 다시 가조건으로 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맞지? 구하는 게 저 루트 이제 최소값이었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 알 수 있지. 이거 b에 대한 부등식 나와야 된다, 이거. 그러면 이제 또 생긴 거야. 곡선이고 직선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관찰할래, 이거야. 저렇게 관찰하면 되잖아. 그럼 저렇게 되면 저 b값의 범위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b의 범위가 얘 극소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될 거냐? 그럼 b값의 범위가 나오지. 그럼 답이야. 그래, 이렇게 푸는 거라니까?
낯선 조건이 떴다 이거야. 그래, 나도 똑같다니까? 그러면 저 상태에서 아 저게 결국은 fx가 x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을 지식으로 외울 거냐? 아니지. 저거 어쨌거나 다음번에 저런 거 내진 않을 것 같고 뭔가 다른 어떤 생소한 상황의 조건으로 바뀔 거냐 다시. 그럼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야 시험장에서. 저거밖에 없지. 아니 저 조건 본 적 없어요? 몰라. 봤을 수도 있고 뭐 안 봤을 수도 있고 몰라. 아무튼 기억이 없어. 내 기억이 없다고 지금. 그러니까 뭐야? 해보자. 그래서 이런 걸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서는 안 되는 걸 알았어. 그래서 1차 추측을 했지. 혹시 얘인가? 이렇게. 보니까 맞아. 응? 뭐야? 그럼 저게 답이야? 이렇게 했더니 답이더라고. 그렇게 풀면 안 돼? 되잖아. 저 도함수가 0인 근이 0 알파 베타라고 돼 있고 알파 베타 빼기 9라고 돼 있잖아. 빼기 3, 3 이렇게 해보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해서 문제의 답을 구하면 답이던데? 어? 너네 막 시험 전날 되면 뭐 몇 번으로 찍을까요? 뭐 이런 생각, 이런 얘기 막 나한테 하잖아. 차라리 저렇게 하겠다. 찍으려면 빼기 3, 3 혹시 저건가? 답이잖아. 근데 그러면 어쨌거나 첫 번째로는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 그랬고 알파 베타 대소관계는 이렇게 돼 있고 얘가 빼기 9라 그랬으니까 0이 가운데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 알파가 있고 여기 0이 있고 여기 베타가 있다 뭐 이런 거야. 최고창 개수는 양수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도함수는 일단. 근데 이제 저러고 나서 일단 내려가면 되지. 근데 뭐 이런 건 있다. 이게 아무튼 문제를 풀다가 만약에 이 문제가 지금 질문이라는 건 저 문제에서 뭔가 막힌 게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난 신기한 게 저기서 알파 베타를 가정 안 하는 게 신기한 거다. 가정해보면 되잖아. 가정해보고 저 GT랑 HT를 조사하는 데는 얼마 안 걸릴 것 같거든.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럼 예를 들어서 근데 빼기 9라고 하면 아니 3 빼기 3 해보고 싶지 않아? 내가 이상한 건가? 내 수학을 못해서 그런 건가? 난 그냥 그런 제일 쉬운 생각을 먼저 해보고 싶거든. 근데 뭐 이렇게 했다고 쳐. 이렇게 맞나? 이렇게 fx 아니다. 답이 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안 되잖아. 몰라. 난 이런 상황을 가정했다고 쳐. 그래. 이렇게. 그럼 말했잖아. 처음에 그려진 아무 상황이나 조사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극대값은 0이래. 그러면 여기가 S축이다 이거지. 여기 0이고 이렇게. 그러면 저 상황에서 이제 조사를 해봐. 그러면 이게 될 거 아니야? T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럼 저렇게 되면 여기에서 최소값은 GT는 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부터 여기서 최소값은 얘가 될 거냐 이렇게. 맞지? 그러면 이게 감소하는 순간에는 계속 얘가 그래프를 따라올 거냐 GT는. 그럼 일단 GT만 먼저 생각해봐. 그러면 GT는 최소값 함수가 이렇게 오면서 여기서 계속 최소값 얘가 될 거고 여기서 내려가 안 될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 이제 바로 추측할 수 있지 않나 이 정도 되면? 뭐야 이렇게. 인가 보다 이렇게. 그럼 답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네 입장이었다고 치면 난 알파 베타로 안 할 것 같긴 하거든. 너네 입장이면 아니 문자 싫다며 너네. 그러면 그냥 가정해보면 되잖아. 빼기 9
그러면 빼기 1과 9를 해보겠어요. 그것도 약간 변태적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쳐. 그래 해봐. 해보면 저렇게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쉽다고 막 얘기하면 안 되나? 쉬운 이유가 뭐냐면 저 한 번의 조사를 통해서 핵심을 바로 즉각 발견할 수 있는 문제야. 한 번만 조사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17번. 아무튼 그러니까 얘도 평가원 문제로 교재에 있다. 그러니까 17번, 18번 원본이 뭔지 교재 뒤지면 바로 알 거 아니야? 그리고 18번은 기억나지 않나? 했던 거. 맞지? 근데 아무튼 첫 번째 봤다 이거야. 그러면 저 문제는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지금 fx랑 a랑 결정되면 gx가 결정된다. 그런 거 아니야? 맞지? 저 fx랑 a가 결정되면 gx라는 함수가 결정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나는 gx랑 저 t랑의 교점을 관찰해야 되니까 얘네들을 가정해야 된다 이거야. 필요한 순간이 생기면. 그러니까 저 문제 구조를 읽어야 뭘 맞아. 이런 얘기 하잖아. 뭘 가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설계를 해보면 뭘 가정해야 될지 알 수 있다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저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까먹었어요. 그러면 그건 지식 공부를 해야 돼. 그건 내용 공부를 해야지 당연히. 그러면 a 값이 결정되면 저 이 왼쪽에서의 함수는 결정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은 fx고. 근데 그럴 때 뭐 이런 거지. 저 박스 조건에 있는 i를 사용해서 저 a 값을 조금 더 잘 추측해 보겠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g값이 이렇게. 저 유리함수 그래프는 제일 것 같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긴 하지. 저 최고참 계수가 양수인 상차함수 아닌가? 그러면 t가 4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교점이 항상 두 개라는 건 저렇게 돼야 된다는 거 아니야? 맞잖아. 됐지? 그러면 할 수 있지. 근데 저게 4가 되려면 여기 뭐지? 이렇게. 아무튼 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저런 함수를 가정하면 해볼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야? 그래야 여기 교점이 두 개고 두 개 이렇게 등호를 포함한 범위가 될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럼 저렇게 추측 못하면 말했잖아. 저 전에 추측의 횟수가 조사의 횟수가 한두 번 더 늘어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생각해봐.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교점 두 개인 게 마이너스 28이랑 마이너스 3 사이여야 된다. 저거 모순이지. 없잖아. 이제 난 수정해야 되지.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거 아니야? 교점 두 개인 상황이 생겨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내려와야 되겠다 추측할 수 있지 이제. 그러면 문제 이제 보면 어디 가서 F3이 4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가 3이거나 여기가 3이거나 둘 중 하나겠지. 맞잖아.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2잖아.
혹시 여기가 3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보겠지. 여기 3일 순 있지.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 당연히. 근데 얘를 먼저 추측해볼 거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가정할 거냐? 최고창 계수 1이었지. 이렇게 해서 이 알파 값을 구할 거 아니야. 잘 봐. 이 그래프랑 얘는 동치야? 아니라니까? 저래야 동치야. 그러면 저 범위에 맞는 알파 값이 나와야 정확하게 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거 계산하면 알파가 3보다 커. 계산하면. 답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 뭐 아무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정했다고 쳐. 이렇게. 그럼 또 그러니까 이런 거랄까? 저 조사의 횟수가 내가 횟수가 많다는 건 아직 추론 능력이 그냥 그 정도로 나는 추측해야 되는 상황인 거다 이거야. 나는 처음부터 저렇게 했을까? 아니라니까? 내가 조사를 수십 번, 수백 번 한 거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수업의 한계상 내가 무슨 뭐 진짜로 찐 5등급의 마인드로 추측하는 상황으로 조사를 막 10번 할 수는 없잖아. 그럼 한 문제 푸는데 막 1시간 걸릴 텐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정도의 추측에서 플러스 한두 개 정도 더 하는 상황으로 보여주는 거야. 너네가 이렇게 목표는 이렇게 하되 현재가 이렇게는 아닐 수 있는 거라고. 더 해도 된다니까 내 말은. 어차피 수능은 11월에 볼 건데 이번 11월 아니지 내년 11월에 볼 건데 그때까지 하면 되잖아. 일단 힘들어.